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 리뷰는 전에 리뷰에서 예고한 대로 기대하던 이쪽의 제품을 소개드릴까 해요.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이쪽 타카라 트랜스포머 The Last Night 프리미엄 에디션 리더 메가트론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메가트론, 전에 리뷰했었던 보이저 스케일의 메가트론보다 약간 더 큰 리더급 사이즈의 메가트론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이따 크게 비교도 해보겠지만은 보이저 사이즈의 옵티머스랑 비교해도 이 정도 사이즈의 크기차가 나는 스케일이에요. 기믹면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된 제품이라서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포장은 메가트론의 총구가 들어간 상태에서 정자세에서 포장이 돼 있었고, 무기인 검과 이펙트 파츠에 불기둥이 2개, 그리고 설명서. 이번 메가트론은 타카라, 그러니까 매번 리뷰하고 있는 하스브로 미국 쪽의 제품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일본어가 적혀져 있고 설명서의 구성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건 일본에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은 하스브로에서도 똑같이 나온 게 있어서 다르다고 한다면은 패키지에 일본어가 좀 들어있다거나 설명서에 일본어가 들어있다, 설명사양이 약간 좀 다르다, 그 정도네요. 구성은 이러하고 우선 박스부터 보도록 하죠. 박스의 디자인 자체는 다른 트랜스포머들과 동일하게 내부가 보이는 브리스터 형식의 앞에 메가트론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게 타카라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쪽에 일본어로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왕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거나, 일본에서 발매했을 때의 넘버링인 TLK29의 넘버링과 메가트론이란 이름이 적혀져 있는 스티커가 이쪽에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스브로의 제품에 별 차이점이 없이 발매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측면에는 메가트론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메가트론의 Z 모드와 변형했을 때 메가트론의 로우 모드가 같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메가트론의 중요한 기믹 중에 하나가 영화에서도 나왔었던 코와 입이 있는 조형에서 마스크 페이스로 변형이 된다는 점, 이러한 기믹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로 기믹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품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30 스텝스, 스텝수가 30 정도 된다는데 역시 리더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또 밑에도 일본어로 적혀져 있긴 한데 이것도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 다시 측면, 그리고 정면. 그럼 제품을 보도록 할까요? 비글 모드는 SF 어레인지가 강하게 들어간 Z기이고, 당연하지만은 이거의 원본이 된 전투기의 디자인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럼 우선 기수부터 보도록 하죠. 기수는 전체적으로 회색으로 웨더링이 조금 들어가 있고 캐노피가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캐노피는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도 있어요. 태울 수 있는 인간 피규어는 아쉽게도 없지만요. 그리고 기수에는 한 가지 기믹이 있는데 그 기믹이 무엇이냐면은 이쪽에 네모나게 튀어나온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은 기수가 반으로 갈라져서 전개가 되는 기믹이에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기수를 보면은 이쪽에 네모난 핀이 있잖아요. 이 핀이 여기 포구 옆에 있는 구멍에 고정이 되어 있다가 이 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전개가 되는 구조인데 참 재밌는 구조죠. 재밌는 구조인데 이 구조 단점이 포구가 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핀이 잘 안 맞물려 이렇게 쉽게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거를 고정을 잘 하려면은 기수를 덮어준 다음 기수 밑을 보면은 빈 공간에 포구가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 눌러주면은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된다고 해도 이쪽에 포구가 너무나도 쉽게 떨어지다 보니까 충격을 가하면은 안 떨어지네. 충격을 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전개가 되는 약한 구조예요. 재밌는 기믹이긴 한데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랜딩 기어를 전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이죠. 이쪽 기수 부분이 너무 쉽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수가 접힌 상태에서 소개드리고 싶긴 하지만 좀 다루기 어렵다 보니
전개된 상태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 기수에는 한 가지 더 기믹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가 이펙트 파츠를 사용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랜딩 기어를 다시 보도록 하죠. 랜딩 기어는 이쪽으로 수납되어 있다가 다시 전개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개되는 랜딩 기어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뒤에는 작게 날개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위치가 맞춰져서 이렇게 지면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쭉 뒤로 가면은 이쪽에 엔진 같은 몰드라던가 여러 가지로 디자인 쪽으로 몰드가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버니어도 왠지 모르게 반대 방향이 있고요. 이쪽엔 사이버트론의 문자 같은 게 날개에 있네요. 버니어가 양쪽에 있고 밑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로봇 모드의 파츠들이 여기에서 다 드러나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무기를 비클 모드 상태에서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건말인데요. 검에 보면은 이쪽 측면에 5mm 조인트가 있어요. 이 5mm 조인트를 비클 모드 위에 이쪽 왼쪽 엄지손가락에 집히고 있는 이 동그란 홈, 여기가 딱 5mm 홈이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달아주면은 이러하네요. 이거 외에는 크게 5mm 조인트가 보이지 않아 달아줄 수가 한 군데 더 있네요. 이쪽에 달아주거나 날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동그란 홈이 있어요. 여기 홈에도 무기를 달아줄 수 있네요. 하지만 양쪽 밸런스가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역시 위에 달아두는 게 가장 안정적이네요. 검은 이렇게 달아둘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맛 좋은 치토스가 아니라 이펙트 파츠인 불기둥이 2개. 이번 리더 클래스의 특이한 점이라면 이 이펙트 파츠죠. 트랜스포머 무비에서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달아주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전작에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말이죠. 이쪽 끝부분이 5mm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5mm 홈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아줄 수 있어요. 설명서상으로는 버니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 있어요. 버니어 부분이 5mm 홈으로 되어 있거든요. 달아주면은 이러해요. 제트기에서 마치 부스터를 사용해 날아가는 듯한 모습처럼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달아줄 수 있고요. 여기 외에도 기수에서 전개되는 포그에도 달아줄 수 있어요. 이쪽 포그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이어서 손으로 여기까지 늘려줄 수 있어요. 늘려준 상태에서 이 포그에 이런 식으로 화염 방사를 하는 듯하게 달아줄 수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비클 모드 밑면을 보면은 이쪽에 동그랗게 3mm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이번 리더 메가트론은 볼륨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띄우니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이펙트까지 달아주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다른 제품들과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볼 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보이저 클래스의 메가트론이랑 비교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비클 모드 상태에서 두 제품을 나란히 두면은 이러해요. 사이즈적으로는 전혀 틀리네요. 길이도 볼륨도 모든 면에서 말이죠. 특히 개인적으로 이번 리더 클래스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비클 모드일 때 기수가 이렇게 길어졌다는 부분이라던가 날개가 길어졌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보이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변형 기믹 때문에 엎쳤던 부분이었죠. 그러한 부분은 이번 리더 클래스에서 충족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저랑 비교하면 이렇고, 다음으로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디럭스 사이즈의 크랑크 케이스가 아닌 디셉티콘 버서커, 그리고 바리케이트.
이 세 개를 나열하면은 이러해요. 스케일이 딱 맞는 느낌이 팍팍 드네요. 마지막으로는 마찬가지로 리더 클래스의 칼리번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비교하면은 이렇네요. 역시 리더 클래스끼리니까 사이즈감이 어느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번 메가트론은 제트기이다 보니까 날개의 볼륨 때문에 좀 더 큰 인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두 개를 같이 나열해서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가트론을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트론 트랜스폼! 우선 무기인 검을 분리시킨 상태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술 부분은 변형할 때 충격 때문에 자주 벌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변형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날개부터 뒤에 있는 버니어까지 파츠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핀을 분리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본체와 연결된 게 힌지로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힌지, 여기와 여기 두 군데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데, 일단 위로 들어 올려주고 이쪽에도 힌지가 양쪽으로 있는 걸 이렇게 접어줘요. 우선은 날개부터 정리하도록 하죠. 버니어 부분이 이쪽 중심으로 가동이 되는데, 이렇게 가동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와줘요. 가져온다고 해서 딱히 고정되는 부분은 여기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날개로 보면 이쪽에 파츠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에 핀을 분리시켜준 다음 날개 끝에 이 부분,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파츠, 이 파츠가 이 방향으로 가동이 되는데, 이게 이 위치로 오면은 방금 가동시켰던 버니어 부분이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날개 파츠의 일부분을 접어주고 남은 날개를 이 방향으로 가동시켜줘요. 그리고 방금 가동시켰던 힌지 그대로 중앙에 가동시켜주면은 날개의 변형이 끝.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버니어 부분을 이 방향으로 가동시켜준 다음 옆에 날개를 두 개로 분할시켜준 다음 큰 날개 쪽에 연결된 파츠를 이 방향으로 가동시켜주고 작은 날개 파츠를 이 방향으로 접어준 다음 큰 날개 파츠를 이 방향으로 가동시켜줘요. 마지막으로는 날개 전체를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이걸로 날개의 변형의 끝. 자, 다음으로는 밑에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 이 방향에서 보도록 하죠. 이쪽에 있는 이 연결 파츠, 이게 프론트 스커트인데 이걸 우선 위로 들어 올려준 다음 앞에 있는 버니어 부분, 이 부분이 이쪽에 버니어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기역자의 핀, 이게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를 이렇게 밑으로 빼서 가져와줬어요. 가져와준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힌지를 그대로 이 방향으로 가동시켜 여기 있는 블럭이 홈에 딱 맞게 들어가도록 가져와줘요. 가져와주면 딱 고정이 돼요. 이게 바로 다리가 되기 때문에 각도에 맞춰 가져와준 다음 버니어 부분을 안쪽으로 수납시켜주고 커버를 닫아줘요. 이걸로 한쪽 다리의 완성.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 방에서 보도록 하죠. 허벅지를 연결시켜주고 다리 방향대로 가져와주고 버니어 부분을 안쪽에 넣어주고 커버를 닫아줘요. 이걸로 양쪽 다리의 완성. 자, 다음으로는 가슴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핀을 분리시켜주고 위로 들어 올려줘요.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었냐면은 이쪽에 보이는 네모난 홈과 여기에 있는 네모난 핀,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네모난 게 아니라 디귿자로 되어 있는 핀이네요. 여기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분리시켜준 다음 잠깐 밑에 내려줘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팔이 되기 때문이죠. 랜딩 기어를 수납해주고
안쪽에서 보았을 때 양 파츠 사이에 있는 공간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밀어줘요. 밀어주면은 기수에 있는 이쪽의 파츠가 핀이 분리되어 떨어지는데, 이 핀이 분리되었으면은 이쪽에 오각형에 좀 큰 블럭이 2개 있잖아요. 사이버트론 문자가 적혀져 있는 이 2 블럭을 당겨서 분리시켜줘요. 연결되어 있던 핀은 왼쪽이 좀 굵고 오른쪽이 좀 짧은 형태인데, 이 파츠의 길이를 잘 생각하면서 분리시켜줘야 돼요. 자, 다음은 일단 이건 비껴줘서 이 방향이 2개로 하고 오른팔부터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깨 부분은 이쪽에 힌지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져와줘요. 가져올 때 이쪽에 있는 핀과 어깨 홈에 연결되어 있던 거를 의식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팔을 가져오고 방향대로 맞춰준 다음 손을 전개시켜줘요. 전개시켜준 다음에는 아까 분리했었던 기수 부분의 파츠, 이 파츠를 팔에 맞춰 가동시켜줘요. 가동시켜주면은 이렇게 팔이 완성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우선 어깨를 제 위치로 가져와준 다음 팔을 밑으로 가동시켜줘요. 그 다음에 기술을 정리하기 전에 손을 전개시켜주고, 기술은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던 파츠인데 이 위치로 가져와줘요. 이쪽과 이쪽 중심으로 가동했었죠. 이렇게 가져와주면은 다시 공간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가져와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구조죠. 이렇게 펼쳐져 있던 구조를 이렇게 접어준 거예요. 간단한 구조죠. 간단한 구조긴 한데 이게 파츠가 크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해줘야 돼요. 가져줬으면은 그대로 팔 쪽에 밀착시켜줘요. 밀착시킬 때는 이쪽에 있는 핀을 팔 내부에서 고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꽤나 고정성은 뛰어나죠. 이걸로 양팔의 완성. 마지막으로 머리를 전개하는 건데, 머리는 아까 전개했던 가슴 파츠에서 이런 식으로 회전시켜 전개시켜준 다음 고관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힌지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런 위치에 있던 파츠를 들어 올려서 이 위치에서 고정시켜줘요. 포구도 길게 눌려줍시다. 완성! 메가트론 로봇 모드입니다. 변형이 꽤나 재밌었는데요. 역시 리더 클래스가 되는 제품을 만져보면은 꽤나 만지는 감이 있는 것 같네요.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거는 기수가 아까 전개되는 구조였잖아요. 그 전개되는 구조에서 한 발의 퓨전 캐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수 끝부분 말이죠. 여기 분할선대로 이쪽 뒤에 부분은 플라스틱, 앞에 부분은 연질 파츠로 되어 있어요. 퓨전 캐논은 이러하고, 전체적으로는 짙은 회색, 가본 느낌의 청동색? 이거 색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색 계열의 색감이에요. 회색 계열이긴 한데 약간 푸른빛이 나는 색감이라 하면 될까요? 뭐 그러한 색감이고요. 골드의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얼굴의 조형은 이러해요. 기믹 때문에 뒤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서 투항 기믹은 없고 눈도 붉은색으로 도색이 돼 있어요. 이쪽에는 디셉티콘의 마크가 있네요. 머리의 디자인은 이러하고 사이드 스커트, 프론트 스커트는 연질 파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힌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불안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질 파츠는 시간이 지나면 찢어질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이드 스와이프의 고관절에 있는 연질 파츠라던가 전작의 크로스 헤어즈의 코트 부분, 그런 연질 파츠가 끊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메가트론의 프론트 스커트 부분은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허벅지로부터 발까지. 허벅지에 이 기믹 재밌었죠. 또 등의 날개.
보이저 클래스에 비해서는 꽤나 정리하는 게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 정도로 컴팩트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저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흔히들 다른 분들이 딱정벌레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러한 이미지가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여기까지 정리한 게 어디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이저 클래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날개 크기가 크거든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교를 봐줘야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러하네요. 전체적으로 정말 훌륭한 조형이에요. 근데 이제 흠을 잡아보자 라고 말해본다면은 스타일을 이전에 파츠의 구성에서 약간 흠이 있죠. 가령 리더 클래스의 제품인데 허벅지를 원파츠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던가 이쪽에 어차피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좀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리더 클래스가 되는 제품이 되다 보면은 허벅지 파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릎 쪽도 뒤에 뭐 이건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 이러한 부분도 빈 공간이 있어요. 소위 골다공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허벅지 부분이 크고 또 팔 쪽에도 팔뚝 뒤에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 따라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거슬린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팔의 손의 수납 부분도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큰 공간이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납득은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쪽 왼쪽의 퓨전 캐논은 기믹을 이용해서 힌지를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아주 훌륭하다 생각했고요.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그 정도겠네요. 다음으로 비글모드 때 분리했었던 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검은 이쪽에 있는 그립 그대로 손에 들어줄 수 있는데 손에 들어주면 이래요. 또 이 부분 외에 본체에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없을까 하고 봤는데 바로 날개 부분. 비클 모드 때도 이쪽에 달아준 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곳이든 달아줄 수가 있죠. 일자로 달아주면 이러한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검을 달아줬다는 멋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각도로 달아주는 걸 선호하죠. 이렇게 검을 등에 짊어질 수도 있네요. 옆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좀 매력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쪽에 불기둥을 달아주는 방법인데 솔직히 로봇 모드 때 이걸 달아주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뭐 비크 모드에 달아줬던 부분이 양쪽에 있는 이 두 부분의 번역인데 여기에 달아주면은 이렇게 되네요. 불기둥을 달아줄 수 있긴 한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트랜스포머라기보다는 매드맥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또는 그립 부분이 5mm 조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에 들어줄 수도 있고요. 정체불명의 파이어 소드를 이런 식으로 들어줄 수가 있네요. 여기 외로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포구 부분. 극중에서도 나왔었던 이런 식으로 화염 방사를 할 수 있는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달아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훌륭하긴 하지만은 문제가 이걸 달아주는 게 아니라 팔꿈치의 관절이 너무나 약해요. 이건 개인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제 거는 관절의 고정성이 꽤나 떨어지네요. 이거는 좀 아쉽다 할까. 리더 클래스나 됐으면 이 부분에 클릭을 심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뭐 이건 좀 아쉽네요. 불기둥은 이런 식으로 매드맥스처럼 양쪽 어깨에 달아주거나 손에 들어주거나 포구에 달아주는 총 3가지의 선택지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 메가트론을 사게 된 이유와 이번 리뷰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믹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리더 클래스를 기다리게 된 이유가 이 기믹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바로 마스크 온오프 기믹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머리 뒤에를 보면은 이쪽에 네모난 레버가 있는데 이게 위아래로 당길 수 있어요. 레버가 밑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는 코와 입이 있는 이러한 페이스인데 뒤에 레버를 당겨주면은 보셨나요? 이런 식의 코와 입이 있는 조형에서 양쪽 뿔이 다가오며 마스크 페이스로 변형이 돼요. 이거 레버 하나만으로 작동되는 부분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야 진짜 훌륭하네요.
뿔 부분은 수동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거 예고편에서도 진짜 멋들어지게 마스크를 쓰는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라서 저는 이 기믹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르게 됐죠.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은 저는 이 마스크 기믹에서 이 제품의 호감도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랄까 생각해요. 진짜 훌륭하죠. 뭐 제품 자체도 훌륭하긴 하지만은 이 마스크 기믹에서 좀 감동을 했어요. 감동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 들긴 하긴 하는데 뭐 그러다 칩시다. 그럼 전체적인 기믹은 다 보았는데 하나 더. 본체 고관절 뒤에 있는 이 동그란 3mm 구멍. 이 3mm 구멍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연결해 줄 수 있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스탠드에 연장 파츠가 없다 보니 이 리더 메가트론을 띄워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네요. 조금 무리하게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한 거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띄워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탠드 파츠에는 연장 파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반다이에서 나온 거거든요. 반다이에서 나온 스탠드 파츠인데 기본적으로 스탠드 파츠에는 연장 파츠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단순히 제가 잃어버린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리더 클래스 메가트론을 다른 제품들과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거랑 비교해봐야겠죠? 보이저 클래스의 메가트론. 딱 봤을 때 서로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전체적인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말해보자면은 이번 보이저 사이즈가 스타일은 좀 더 멋지다 생각해요. 대신에 이거는 비클 모드 때 이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부분은 리더 클래스에서 해소했다는 느낌이었죠. 비클 모드 전체의 스타일이 좋아졌다거나 날개가 좀 길어졌다거나 기수에 기믹이 추가되었고 기수 자체가 표전 캐논이 될 수 있다는 점, 마스크 온오프의 기믹이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일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둘 중 어느 게 더 낫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부분에 충족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쪽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방금 말했던 부분의 기믹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어느 쪽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죠. 아니면 결국 저같이 두 개를 사게 되거나 솔직히 둘 다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낫냐는 이야기는 솔직히 저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보이저 클래스랑 비교하면 이렇고요.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보이저 클래스의 보이저의 옵티머스 프라임. 아무래도 이 옵티머스가 보이저 스케일이다 보니까 리더 클래스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역시 이거보다는 이걸 비교해봐야겠죠. 전에 리뷰했었던 리더 클래스의 칼리번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비교하면은 이러해요. 사이즈가 완전히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다고 해야 될까? 다리 똑같이 벌려보면은 옵티머스가 뿔 때문에 약간 더 커 보이는 인상이긴 하지만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역시 오로봇의 리더랑 디셉티콘의 리더가 이렇게 발매되었으면 한 자리에 같이 두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죠. 두 개를 같이 두니까 정말이지 만족스럽네요. 리뷰가 끝나면은 전 이거 두 개 같이 전시해 둘까 싶네요. 다음으로는 비클몬 때 비교했던 버서커와 바리게이트를 꺼낼까 했었는데 그거는 전에 리뷰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발매한 타카라 마스터피스 범블비예요. 지금 이 범블비는 한창 물건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팔린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범블비랑 비교했을 때 크기를 가늠해보면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이쪽의 범블비는 요청이 많으면 나중에 한번 리뷰해볼까 싶어요. 정말이지 훌륭한 제품이라서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매번 같이 비교하고 있는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 이렇네요. 약 1.5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역시 리더 클래스이다 보니까 꽤나 크다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메가트론의 가동을 보고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머리는 축으로 좌우로 가동되고 목 바로 밑에 관절을 이용해서 약간 위로 고개를 들어주는 거는 가능하네요. 어깨는 회전이 되고
옆에 어깨 아머랑 어깨 관절이 같은 파츠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여기까지 가동이 가능해요. 바로 밑에서 회전축이 있고 팔꿈치는 90도 정도 가동이 돼요. 손은 회전이 되고 배정 관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굽혀줄 수 있어요. 완전히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왼쪽도 비교하면 동일하긴 하지만은 보도록 하죠. 어깨 회전은 당연하고 옆으로 올려주는 거는 여기까지 가능해요. 팔꿈치는 마찬가지로 90도에 손은 회전이 되고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굽혀줄 수가 있어요. 퓨전 캐논도 각도를 조정하고 싶으면은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허리에 가동은 없고 프론트 스쿼트와 사이드 스쿼트가 옆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뒤로 가동시켜주면은 여기까지 가능하네요. 날개가 간섭해서 약간 옆으로 가동한 전제지만요. 그리고 옆으로는 사이드 스쿼트가 꽤나 간섭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밖에 가동이 안 되네요. 무릎은 여기까지 90도 가동이 되고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약간 스타일이 무너지긴 하지만은 무릎을 완전히 접혀줄 수 있어요. 발은 발 바로 위에 있는 이쪽 아머 중심으로 좌우로 가동이 가능하고 발 앞꿈치는 위아래로 가동이 가능해요. 발 뒤꿈치는 버니랑 연결된 파츠라서 고정이고요. 다만 커버를 열어서 버니어째로 밑으로 가동하는 것은 가능해요. 크게 접지는 공헌할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타카라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이트 프리미엄 에디션 리더 클래스 메가트론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제품 말인데요. 기믹도 많고 이펙트 파츠도 있고 크기도 크고 정말이지 만족스럽고 칼리번 옵티머스랑 같이 둘만한 제품이라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칼리번 옵티머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일품이었어요.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좋아요와 채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리뷰에 대해서 감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